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동재산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세금, 특히 그 상속할 때 세금 기준액, 여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자산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디 사느냐, 여기에 따라 세금이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목표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헤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피하고 좀 더 현명하게 자산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분 공동 소유, 그러니까 TIC라고 하는 게 있고요. 생존자 권리부 공동 소유, JTWOLs, 그리고 부부만 가능한 부부 공동 소유, TBE가 있죠. TB는 부부만 되는 거군요. 네. 핵심 차이는 생존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JTWORs나 TBE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지분이 자동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넘어가서 그 복잡한 상속 절차, 프로베이트라고 하죠.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군요. 그렇죠. 근데 TIC는 그게 안 되고요. TBE는 여기에 더해서 부부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요. 들어보니까 JTWORS가 절차는 좀 간단해 보여서 많이들 쓰실 것 같은데,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숨겨진 문제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JTWORs가 간편해 보이긴 해도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그 세금 기준액 혜택을 절반만 받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절반만요? 네,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부부가 아닌 경우에 이걸 설정하면 의도치 않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언으로 내 지분을 맘대로 처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공동 소유주가 빚이 있으면 내 자산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네요. 단순히 상속 절차 피하려고 선택하기엔 좀 신중해야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소유 형태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죠? 바로 거주하시는 주, 스테이트의 법입니다. 이게 세금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맞아요. 그 보통법주랑 부부 공동재산제 주 이렇게 나뉜다고 했죠. 네, 정확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 한 41개 주는 보통법 주예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산 소유권은 등기된 명의, 그러니까 서류상 이름 따라갑니다. 그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안 해놓으면 한 사람 꼴로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제,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인데요. 여기서는 결혼 후에 번 돈으로 형성된 자산은 등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부부가 반반씩 50대 50으로 소유하는 걸로 봐요. 와, 명의랑 상관없이요? 네, 바로 이 법 체계의 차이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즉 세금 기준액 상향 조정, 스텝업인 베이시스 혜택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세금 기준액 상향 조정.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세금 기준액 상향 조정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원가,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요. 상속받는 시점의 시장 가격, FMV로 확 올려주는 걸 말해요. 올려준다?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자산 가치가 막 올랐잖아요.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완전히요. 네. 예를 들어 상속받자마자 그 시장 가격 그대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이론상 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이야, 그럼 이 엄청난 혜택이 보통법주랑 부부 공동재산제 주에서 다르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처음엔 20만 달러였어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세를 보니 10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해보죠. 네, 5배나 올랐네요. 그렇죠. 만약 이분들이 보통법주에 살면서 집을 JTWROS, 즉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요. 돌아가신 배우자 지분, 즉 자산 가치의 딱 절반, 50만 달러어치만 상속 재산으로 봐서 기준액 상향 조정을 받아요. 절반만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살아남은 배우자의 원래 지분 절반은 옛날 취득가, 그러니까 10만 달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배우자가 갖게 되는 새 세금 기준액은 돌아가신 분 목 50만 달러 더하기 내 원래 목 10만 달러 해서 총 60만 달러가 되는 거죠. 60만 달러. 네. 그럼 나중에 이 집을 시세대로 100만 달러에 팔면 100만 달러 빼기 60만 달러,
즉 40만 달러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4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이라 크네요. 그럼 부부 공동재산제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차이가 나는데요. 부부 공동재산제주에서는요. 자산 전체 가치 100%가 사망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기준액 상향 조정을 받습니다. 네, 전체요. 살아있는 배우자 몫까지도요? 네, 돌아가신 분 지분 50%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배우자 지분 50%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아까 그 예에서 생존 배우자의 새 세금 기준액은 50만 달러 더하기 50만 달러, 즉 1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집을 100만 달러에 팔아도 기준액이 100만이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0원. 와, 세상에. 똑같은 100만 달러짜리 집인데 보통법주냐 부부공동재산제 주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내야 할 대상 금액이 40만 달러나 차이 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네, 정말 큰 차이죠. 그래서 단순히 상속 절차 피하려고 보통법주에서 JTWROS로 등기했다가는 나중에 집할 때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럼 부부공동재산제 주에서는 JTWROS 대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재산제 주에 사시는 분들은 JTWROS 대신에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는 형태로 등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상속 절차 회피하는 장점하고 100% 기준액 상향 조정 혜택을 둘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혹시 이거 말고 또 간단하게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부모 자식 간처럼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 소유를 할 텐데요. 이때는 기여분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서 좀 복잡해요. 각자 얼마를 투자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우면 먼저 돌아가신 분 상속재산에 자선 전체 가치가 포함돼서 세금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아, 증명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메디케이드라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혜택 받으려고 자녀 이름의 집에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5년 환수기간 규정 때문에 이걸 증여로 봐서 나중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미국에서 부부가 자산을 공동 소유할 때 특히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부부 공동재산제주에 산다면 배우자 사망 시에 자산 전체 가치가 상속 시점 가격으로 상향 조정돼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거의 안 낼 수도 있지만 네, 100% 스텝업. 반면 보통법주에서 JTWRS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절반만 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 아, 자산 명의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내가 사는 곳의 법이 어떤지 확인하는 게 장기적인 재정 교육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부부 공동재산제주,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 집 같은 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통법주, 플로리다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보죠. 네, 그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취득했던 그 자산의 세금 기준액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플로리다 법을 따를까요? 아니면 자산을 취득했던 텍사스주의 법적 성격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 그러네요. 취득 당시의 법이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자산 취득 당시의 법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파고들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